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긴급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LG화학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녹색 포탈 검색어 확인해 보니까 1, 2, 3, 4등이 검색어 녹색 포탈 검색어 1, 2, 3, 4등이 LG화학 뭐 물적 분할, LG화학 분사, LG화학 주가 뭐 이런 게 1, 2, 3, 4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나 보다. 이제 녹색 포탈 검색어까지 이제 점령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만큼 LG화학이 이제 국민주가 다 된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물적 분할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던 얘기니까 뭐 대충 다 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오늘 또 이제 내려오니까 LG화학이 녹색 포탈에 또 이제 장주해 보니까 LG화학 주가가 녹색 포탈 검색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이제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모르시니까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쪽집게 강사처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LG화학 들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G화학의 분할 방식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입니다. 이번에 하기로 한 게 이거예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이거 예를 들어서 LG가 이제 지분을 33%를 들고 있거든요. LG화학 지분을. 이거를 그대로 쪼개요. 수평으로 쪼개는 거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적분할이랑 물적 분할이 헷갈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 이제 앞에 물 들어가죠. 물건. 이건 100% 내 물건이야. 내 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밑에 100%, 이건 100% 내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적 분할인 거고, 인적 분할 이거 주주들이 원하던 바였는데 이렇게 안 됐죠. 인적 분할은 쉽게 기억을 하려면 제가 생각을 또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간적으로 다 주식 좀 줘라. LG 배터리. 안 주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인적 분할할 건지 물적 분할할 건지는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측의 입장을 보겠죠. 주주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직원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회사의 입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회사다 보니까 회사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주주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둘 중에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 중에 이제 어떤 게 이로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전에 시청상한가에서 그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제가 설명하면서 당연히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로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단점인지 저것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인적 분할 잘 보세요. 이거 구조를 잘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실 텐데, LG 지주사가 있어요. LG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럼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오너일가겠죠, 당연히.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죠. 이거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자회사라고 하죠. 자회사의 지분은 33%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LG 배터리를 쪼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쪼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상장을 하려고, IPO 상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배터리 설비 투자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좀 공모자금으로 좀 땡기자. 언제까지 화학사업부에서 계속 돈 대줘. 이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LG화학에 있는 전지사업부, 배터리사업부에서 작년에 설비 투자를 4조 원을 했습니다. 4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만 따로 떼놓고 보는 거예요. 배터리사업부가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4조 부었는데 분기 흑자 전환을 처음 했어요. 전지사업부가. 다시 말해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앞으로 벌 거는 다 알죠. 다 아는데 지금은 돈 먹는 하마예요. 조 단위로 돈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버는 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받는 방법은 여러 개겠죠.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설되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회사가 돈 먹는 하마죠. 앞으로 설비 투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몇 조씩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버는 돈은 뭐 1,000억 꼴랑 2,000억 이래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땡겨올까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채 채권 시장에다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신주 발행해서 유상증자 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인적 분할로 33%를 쪼개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LG그룹에서 경영권 이제 의사결정관에서 이제 경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33%로 쪼갠 다음에 여기서 유상증자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주 발행되는 뭐 IPO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지분율이 떨어지죠. 안 그래도 3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LG 배터리가 나중에 우리 은행 대출도 좀 그렇고 채권 발행하는 것도 좀 이제 금리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냥 신주 발행하자. 발행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33.3%가 내려가요. 이제 20%대까지 불 보듯 뻔하게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G그룹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 의결권의 힘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나중에 끊어져요, 잘못하면. 그럼 사측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인적 분할할까요? 물적 분할할까요?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물적 분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밑에 100%죠, 얘는. 얘는 뭐 상장시켜가지고 신주 발행을 막 20%를 30%를 때리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분율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00주가 발행돼 있는데 100주를 내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LG 배터리 회사를 분사하게 되면 배터리 사업부의 시가총액 예상 이제 밸류 범위는 한 45조 정도 보거든요. 그럼 45조짜리 회사의 지분 100%를 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분사를 했을 경우에. 근데 이 회사가 증자를 4조 원치예요. 4조 원. 4조를 찍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4조 원. 그러면 4조짜리 신주 발행하면은 최대 주주인 LG화학 지분율 몇 프로 돼요? 45조 중에 4조니까 한 8% 정도만 찍어주면 되겠네. 8, 9%.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인가요? 91%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막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본 조달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채권 발행하고 LG화학한테 이제 화학버 사업부가 돈 갖다 쓰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 밑으로 회사를 예를 들어 하나 더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모회사고 자회사고 손자회사고 증손자회사죠. 우리 가족관계랑 똑같습니다. 밑에는 지금 회사가 없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갇힌 그 회사 밑에다가 회사를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밑에다가 야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소 연구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수소 관련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LG 입장에서는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가 생겼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돼요. 100%.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땐 무조건 100%. 이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못 만듭니다, 회사를. 그러면 100%면 상관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현대차가 딱 오더니, 현대차가 LG화학한테 오더니 지금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랑 배터리 회사들이랑 이제 둘이 묶어가지고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또 와가지고 LG화학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 하나 만들자. 너랑 나랑 엠빵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밑에다가 회사 하나 만들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 거야, LG에서. 나 그거 하면 불법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밑에다가 회사를 못 놓습니다. 놓으면 지분 100% 해야 되니까 합작법인 설립이 불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단점, 모든 게 이제 옵션마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습니다. 막 찍어도 되거든요. 공모 막 찍어가지고 주식을 막 5조치 발행해도 다 팔려요. LG 배터리는. 근데 5조씩이나 팔아먹었는데 지분율 100%에서 90% 또는 85%밖에 안 깎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회사 지분을 100% 들고 있건 90%, 80%, 70% 들고 있건 50.01% 들고 있건 어차피 어때요? 그 회사 내 겁니다. 어차피 100% 들고 있건 50.1% 들고 있건 그러면 지금 100%니까 공모를 한 다음에 증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할 가능성이. 왜냐면 돈 먹는 하마니까 앞으로 돈 더 많이 들거든요. 이쪽에. 여기서 이제 분사 얘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LG화학이
올해 예상되는 연간 매출 이거는 모든 사업부를 다 합친 겁니다. LG화학 안에 이제 화학사업부 있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사업부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LG화학 안에 바이오 사업부가 있는데 그게 또 세요. 제약바이오 사업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부가 버는 돈을 다 합치면 올해 예상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보냐면 매출 31조를 보거든요. 31조. 모든 사업부 매출을 다 합쳤을 때 이 중에 배터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냐면 9에서 10조 정도 봅니다. 다시 말해서 LG화학 전체 매출의 30%밖에 안 돼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분사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삼성 SDI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한테 셀 3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중에 뭐 사요? 셋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무조건 삼성 SDI라고 1년째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답이 변한 적이 없어요. 세 개 중에 고르면 무조건 삼성 SDI가 제일 좋다고.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매출을 11조를 보거든요. 11조 보는데 배터리 사업부 매출 지금 어느 정도 보냐면 9조입니다. 얘는 회사 쪼갤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삼성 SDI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안쪽에도 이미 배터리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11조 중에 9조가 배터리 매출이고 나머지 2조가 전자재료 매출입니다. 전자재료. 원래 삼성 SDI에서 이제 뭐 화학 사업부도 있었는데 롯데케미칼 아시죠? 롯데화학입니다. 롯데케미칼한테 물적 분할해서 그거 팔아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 SDI는 전체 매출의 80에서 90%가 이미 전지여서 분할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걸음마 뛰는 단계여가지고 굳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회사 중에는 LG화학이랑 삼성 SDI인데 나는 무조건 배터리만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SDI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미 비중이 거의 전지 회사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여담으로 이제 추가를 하자면 넘겨야겠네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시간 다 썼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한 8페이지 됐는데 한 페이지에서 지금 시간 2분 남았어요. 그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 팩트만 짚겠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 될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 되고 나면은 비상장자회사로 100%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차피 얘가 상장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걸립니다. 상장 절차를 바로 밟아도 몇 달 걸려요. 그러면은 어차피 LG 밑으로 분사가 되긴 했는데 이거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상장도 안 돼 있고 100% 자회사라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LG화학이 메리트가 있죠. 근데 얘가 상장되고 이제 공모 절차 밟은 다음에 올라오면 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LG화학이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쪼개겠다고 발표한 게 여기입니다. 2016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가장 중요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을 분할하겠다고 여기서 물적 분할 발표를 하는데 상장을 안 시켜요. 얘는. 분할한 건 똑같아요. LG화학이랑. LG화학은 IPO를 역시나 목표에 두고 있고 얘네도 상장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장을 언제 시켰어요? 2019년에 했죠. 쪼개는 건 2016년에 해놓고 상장은 3년 뒤에 시켰습니다. 그럼 그동안 밑으로 쪼개져서 지금 LG화학이랑 구조 똑같은 건데 얘가 올라가죠. 재밌는 건 뭐냐면 에코프로의 대시세가 물적 분할 한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지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쪼개도. 다시 말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밑으로 내렸죠. 배터리가 상장되는데 빠르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3분기쯤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LG화학이 내년 3분기까지는 쪼개든 말든 옵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 LG화학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 꽂혀 있거든요. 이거 올라오는 구간에 누가 올린 줄 아세요, 이거? 외국 기관 아무도 안 샀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LG화학을 개인이 스타트부터 끝까지 혼자 올렸어요. 개인이 올린 겁니다. 기관 외국인 아무도 안 사요, 여기에서. 근데 내려오다가 오늘 급락이 있었죠. 오늘봉에서. 오늘봉에서는 어땠을까요? 외국인이 개인이 던지는 거 다 털어먹었습니다. 설명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LG화학을 들고 있는 분들은 물적 분할 돼도 상관없어요. 언제 상장되냐가 핵심입니다. 얘처럼 상장 일정 늦춰지면은 어차피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 나는 배터리가 좋다고 봤다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나은 겁니다. 상장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 가는 겁니다. 상장이 바로 되면 문제가 되지만 행정 절차상 오래 걸리니까. 네, 시간을 뭐 벌써 다 써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셨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